서울이요, 또 봄이 되니까 초미세먼지가 지금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로 해제가 됐다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요즘 이 목이, 코가 이렇게 먼지와 가래로 거의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원인은 중국에서 오는 것일 건데요.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자, WTO에 제소한다고 말은 하면서 언제 제소할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제는 백제라고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과 중국의 국무외무교 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그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의제 밖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와중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한 화장품 업체 사장이 직원들 3명을 데리고 광화문에서 사드 반대한다고, 그래야 물건 팔아먹을 수 있다고 시위를 하는 기가 찬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져 일본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의 조사에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국 호감도는 3.21로 10점이 만점인데요. 지난 1월 달에 4.31에서 두 달 새 1점이 하락했습니다. 같은 3월 조사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33을 기록해서 일본보다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 사람 참 희한한 게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경외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깨끗하고 일본 물건이 질이 좋고, 심지어 일본에 가면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서 화장품이니 약까지도 싹쓸이 해가서 사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일본 사람에 대한 혐오나 적대감을 표시해야 괜찮은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개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일본보다도 더 중국을 싫어한다. 자, 일본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과도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로 대사 소환 등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중국이 일본보다도 호감도가 더 낮아졌다 하면 얼마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런 호감도 하락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는데, 중국에 유별나게 호감을 가지던 고령층에서도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중국 호감도가 4.38에서 2.72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다 3점대를 기록했는데 60대 이상들이 그렇게 떨어졌답니다. 어르신들요, 저도 앞으로 한 7, 8년 지나면 60대인데 정말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돈이 좀 될 만하면 좋아하고, 그러지 않으면 싫어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딱 돈 문제밖에 더 있습니까? 중국하고 장사 안 되니까 갑자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원래 중국에 대해서 오랜 경험으로 6.25 전쟁도 경험을 했고 60대 이상에는 그런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중공군도 겪어보고 그랬던 어른들이 중국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돈 된다고 해서 중국이 좋다 이러다가 이제서 중국이 싫다 이렇게 하십니까? 시진핑에 대한 호감도 역시 크게 떨어졌는데 1월달에 4.25이던 시진핑에 대한 호감도가 3.01로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한중 밀을기를 부과하는 동안에 시진핑에 대한 호감도는 5점을 넘으며 오바마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근접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중
오감도의 급격한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데, 현대 외교에서 공공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드 문제처럼 주변국 마찰을 빚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한국 사람이 꼭 겪어보아야 이런 문제들을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미세먼지를 애써 고등어 구이에서 찾고 디젤 차에서 찾아보다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로비를 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고등어 굽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낸다고 생각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경유차에 세금 올려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등어 구이집에다가 무슨 환경 무슨 설비를 하니 이런 따위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날라오는 저 미세먼지 부분에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면 서울의 공기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는 겁니다.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세계 곳곳의 대기 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이 다국적 커뮤니티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서울의 공기 품질 지수가 179로 인도의 뉴델리에 이어서 세계 주요 도시 중에 두 번째로 나빴다는 겁니다. 뉴델리하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인천도요, 세계 8번째고, 오히려 인도 콜카타, 파리, 파키스탄 라호르 공동 3위고, 중국 청두와 베이징은 5위, 6위라고 합니다. 서울이요 2등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올라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중국하고 잘 지낼 때 대부분은 중국이 우리의 영원한 이 친구처럼 지내고, 대국이니까 다르고, 우리는 중국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교수부터 언론까지 정치인까지 전부 중국 찬양을 해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친중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연하게 미국을 비판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을 돌리고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국이 냉정하게, 한국 당신들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냉정함으로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경제부터 지금 공기까지 중국 때문에 망가져 가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요, 내부적으로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다. 북경보다 더 나빠진 이 공기질, 누구 때문입니까? 자, 우리 국민들의 이런 냄비 같은 체질, 어느 날은 간설게 빼줄 듯 조금만 좋은 소리 하면 이렇게 다 벗고 달라들다가 이제는 또 비판을 하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왜 맹목적으로 그렇게 적의감을 표시하는 척 합니까? 이제는 일본보다 중국이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이런 냄비 같은 건성 때문에 이 나라가 한마디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치인 책임 이전에요, 국민의 의식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